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름 가까이 이어진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종료될 전망이었다. 민주당과 의협은 밤샘 협상 끝에 5개 항으로 이루어진 합의문을 마련, 이날 오전 10시경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서명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의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한 바탕 전공의 특별법 재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민주당은 의협, 복지부 협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 항으로 구성됐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의사협회와 민주당이 어려운 협의를 거친 끝에 고비를 넘기자는 데 합의했다면서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서명식 후 기자들과 만나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강론적인 부분에선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면 된다며 더 이상은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간곡하게 회장으로 말씀을 드려서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다음이다. 해당 합의가 발표되자 민주진보 진영 지지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다. 굴욕적인 합의, 180석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여당, 결국 또 의사 집단의 굴복인가, 생각할수록 유치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교 1등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무릎 꿇다 등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동시에 의사들 쪽에서도 발언들이 쏟아졌다. 의사들이 대전협이 아닌 의협을 지지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의협은 어디까지나 대전협 서포터하는 입장에서 지지하는 건데 최대집,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합의하나? 저건 내부에 있는 건가? 뭐 하자는 건가? 의협 회비 낸 거 다시 돌려주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이러면 의사들도 의협 패싱 들어간다. 젊은 의사들 다들 분노 중. 전투 중인 전공의협회 의대생들, 교수님들이 파업을 이어가면 된다. 내부 분열시켜서 전공의들 의욕 꺾어서 현장 복귀시키려는 것 등 합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의사 파업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 학생들이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아직 정식 의사가 아닌 젊은 사람들이다.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은 집단으로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합의는 저들이 무시하고 젊은 의사 비대위에서 합의문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의사들, 그리고 의사 전공의들, 학생들, 자기네 것도 아닌 국민들의 생명을 판돈으로 걸고 원하지도 않는 정부를 끌어다 도박판을 벌이고 정부의 사실상 갑질 수준 요구까지 했다. 저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의사수의 증원이나 공공의대 같은 정부 정책으로 풀 수 없다며 의료수가, 그러니까 진료비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지역 의료 시스템 정비와 인프라 확충, 지역 수가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차별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대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일견 일리 있거나 많은 협의를 통해 진척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긴 하다. 수가가 낮아서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수가가 낮아서 흉부외과나 산부인과는 피할 수밖에 없다 등이다. 그런데 의사들에게 정가의 보도인 이 논리가 국민에게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단체로 저소득층 계층이 되었다는 말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다. 정확한 수치와 논란이 있지만 의사들은 노동자들보다 몇 배, 그중 일부는 수십 배 더 본다. 이런 문제들도 의사들은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알아서 길을 찾아왔었다. 그런 능력을 국민은 특권이라고 부른다.
국민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한 번도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들어주기가 불가능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한방철벽 건강보험 시범 적용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의결기구가 정한 사안이라 정부가 철회하는 건 위법하고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가 결정할 내용이지 행정부 권한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 그 젊은 의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정부가 마음대로 어떻게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었다. 행정부가 결정할 수도 들어줄 수도 없었던 사안을 애초부터 정부에 대고 사대악이라고 하며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대로 의결기구 사항인 법을 어겨가며 마음대로 철회하라는 건 현 정부를 혹시 군사정권이나 이명박근혜 정부로 착각한 게 아닌가 싶다. 또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가 이미 정책 추진을 멈추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상태였다.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 단체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단 한 명의 의료인 처벌도 원치 않는다며 대화를 거듭 강조했지만 전공의들은 무조건 원점 재검토라는 단어를 정부가 서면으로 못 박아야만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다.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명백한 의료 테러라며 이들의 의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글들이 쇄도했었다. 의사들의 대표 조직인 의사협회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최대집이 회장인 곳이다. 사람들은 이번 진료 거부 사태가 의협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는 젊은 사람, 학생들이 온 국민을 상대로 모든 협상과 정책 논의를 해나가려 했다. 그러던 중 덜컥 최대집이 오늘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합의를 해버리자 저렇게 합의를 거부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우리 시민들도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의대는 정책이 아니라 법안이다. 그러니 소관기관이 정부가 아니라 국회인 것이다. 즉 대전역 의협에서 투쟁 주체들이 정부의 사대악 정책이라고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공의대 신설에 불만이 있다면 국회에 청원을 내고 따져도 거기에서 피켓팅을 하든지 해야 맞는 것이었다. 행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둘째, 공공의대 법안에 대해 공청회나 토의를 안 한 것도 아니다. 정말 부지기수로 했다. 박근혜 때부터 관련 법안이 나왔고 서울대에 용역 또한 주고 전문가들이 연구하기도 했다. 의협 대전역 투쟁 주체들은 왜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왜 이런 정책 들고 나와서 의사들을 자극하느냐라고 따졌다. 그게 아니다. 그런데 의협에서 그동안 계속 논의해서 반대해왔던 것이다. 의협에선 이 법안이 싫었고 계속 반대만 내왔기 때문에 논의 테이블에서 협상이 전혀 진척이 안 된 거였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정부 독자적으로 밀실 처리해서 밀어붙이느냐고 하면 어쩌겠는가. 셋째, 공공의대 학생 선발 문제는 왜 아직까지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모르겠다. 해당 법안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 법안이 있고 더민주 김성주 의원 법안도 있다. 어떤 법안이 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될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법안에도 시도지사 추천으로 학생 선발이란 문구는 없다. 보건복지부 Q&A에서 안내가 잘못 나온 것을 가지고 자꾸 정부가 시도지사 아들, 딸 의대에 들여보낼 거라 그런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의사 같은 지식인들이 할 일이 아니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공공의대는 본래 6년짜리 의대를 만드는 거였다. 그런데 홍남기 기재부에서 틀어버린 거였다. 그거 만드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4년짜리 의전원으로 바꿔놓으라고 한 거였다. 의전원을 하면 8년을 다녀야 된다. 그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까? 시간은 시간대로 그렇고 그거 나온 학생들은 나와서 또 의무 복무 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거 다 떠나서 지금 의학교육 트렌드가 6년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의전원은 실패한 정책으로 거의 판명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재부 말 한마디로 법안 자체가 다 바뀐다는 것인가.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이 가운을 집어던지고 진료 거부를 감행하는 그들의 특권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다. 그들도 진료 거부가 최후의 카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의사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지지하는 사회 집단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까? 특권은 있는데 사회적 영향력은 적다란 것 또한 알았을까? 아직도 많은 어르신 환자는 아들, 딸뻘 되는 젊은사들에게 꾸벅 고개를 숙이며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어쩌면 의사에게 대한 존경심도 있을 수 있으나 오랜 세월 의사라는 특권이 만들어낸 사회 계급적 단면일 수도 있다. 젊은 의사들에게는 충분히 바꿀 힘이 있다. 그 특권을 지키고 특권 위에 월등한 존재, 1등만 한 존재가 아닌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로 바꿀 힘이 그대들 젊은사들에게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수십 년 동안 특권과 싸워왔다. 그 싸움 끝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기도 했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할 만큼 아직 젊고 열정이 넘친다. 하지만 말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사로서의 특권보다 동료들의 화려한 글과 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동료의식, 연대감, 조직 논리를 떠나 하나의 의사로서, 한 명의 인격체로서 의사가 지녀야 할 참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란다. 자네들이 그 특권을 지키려 싸울 때 응급실을 애타게 찾아 헤맸던 환자가 목숨을 잃었다. 자네들의 집단 특권으로 사람의 삶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가? 젊은 의사, 전공의들이여, 사람에겐 인격이란 것이 있다.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길 바란다.